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1시간이 줄어듭니다. 지난 1월 LA 카운티의 실업률이 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사이 LA 카운티에서는 총 7만 5,100개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러시아 기관과 개인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부여됐던 최애국 지위를 박탈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산 수산물과 보드카 수입도 금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러시아가 충돌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7개 분과의 인수위로 구성될 예정이며 2주 안에 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일단은 국정 전반을 얘기했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적폐 수사 발언으로 대립각을 세운 일도 있어서 이번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종료되면서 FA 선수들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다저스는 간판 투수 커쇼와 1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가는 공급 우려가 지속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와 기술주들의 약세에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11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미애 앵커의 일요일 휴가로 오늘 뉴스는 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13일 새벽 2시가 3시로 앞당겨지면서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실시됩니다. 서머타임이 시행되면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1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행 비행기의 출도착 시간도 서머타임 실시로 인해서 변경됩니다. 한편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은 아리조나의 시차는 사라지고 하와이와의 시차는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6일에 해제됩니다. LA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1.8센트가 오른 갤런당 5달러 80.2센트라고 밝혔습니다. 1.8센트 상승은 이달 들어서 가장 적은 상승폭입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65센트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달러 95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1.7센트가 오른 갤런당 5달러 77.4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내일부터 강력 권고로 변경이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학교와 차일드 케어 시설에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LA 카운티도 주정부 규정을 따르면서 내일부터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관련 규정 시행을 각 교육부에 재량이 맡긴다고 밝혀서 LA 통합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서 LA 교사 노조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45명 줄어든 5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08명입니다.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97명, 사망자는 48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1명, 사망자는 19명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60명이며 이 가운데 28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한국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부터 한국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이상수 영사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들과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들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백신 접종 카드를 첨부하면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4개 국가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이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cov19ent.kdca.go.kr에 방문해 백신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백신 접종 카드를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그동안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 7일차에 한 번씩 총 3번의 PCR 검사를 해야 됐는데 이제 입국 6, 7일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입국 시 규제가 풀리면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 입국이 러쉬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1월 LA 카운티의 실업률이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 고용개발국은 1월 LA 카운티의 실업률은 7%로 2021년 12월과 비교해서 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보다는 약 4%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사이 LA 카운티에서는 모두 75,100개의 비농장직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5.8%로 1년 전과 비교해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러시아 기관과 개인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것으로 판단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업 3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된 북한 기업 인사들과 접촉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인사 2명 역시 해당 기업의 대주주 등으로 북한의 조달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미 재무부 설명입니다. 이들은 특히 북측의 관련 물품 구매와 운송을 조정하면서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선박 이동을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제재 대상과 거래한 이들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제재 대상 추가를 예고했습니다. And I have no doubt we will continue to use those authorities to good effect to hold all those responsible who may be supporting this program.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ICBM 발사를 레드라인, 즉 임계점을 넘는 행동으로 경고해온 만큼 외교적 통로를 열어놓는 동시에 대북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통화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반도 문제를 외교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과 전제 없이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미국이 성의와 유연성을 보여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2020년 10월 열병식 때 최초 공개한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국의 새 정부와 대북 정책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을 거듭 축하하며 윤 당선인과 그의 정부와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경제적 협력을 비롯해서 영내와 국제안보 등 문제에서 관계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는 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새로운 한국 정부와도 이러한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풍계리와 관련해 정보활동이나 상업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에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취하는 위협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존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헌신도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최근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대만 해협과 홍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이슈에 관한 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7일과 8일 미국과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면서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반을 비롯해서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인사들이, 영국에서는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에 걸친 동맹과 파트너들 간의 협력 증대를 환영했습니다. 특히 성명은 양국은 일본과 호주,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잔혹하고 부당한 공격에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전례 없는 약속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스위프트 금융 제재와 원유 수입 금지에 이어서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까지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최강의 경제 제재 카드를 총동원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이 보도합니다. Each of our nations is going to take steps to deny most favored nation status to Russia. And doing it in unison with other nations that make up half of the global economy will be another crushing blow to the Russian economy. It's already suffering very badly from our sanctions. 최혜국 대우는 무역할 때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외되면 관세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연간 150조 원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하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나토 국가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잃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또 보드카,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산 사치품 수입은 아예 금지하고 올리가르히, 즉 친푸틴 신흥 재벌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집속탄 등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이어 화학무기까지 쓸 가능성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as I said at the beginning of all these steps, we're going to hit Putin harder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our closest allies and partners are acting in unison.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루마니아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나토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집단 방위에 나설 것을 확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진지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가 충돌을 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은 제3차 세계대전이며 이는 우리가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동맹들과 계속해서 함께 서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단합되고 강화된 나토 전력으로 모든 나토 영토를 방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코커스 행사에서도 나토 방어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3차 세계대전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최신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 서방 제재에 맞서서 상호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 공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에이스몬트 공보실장은 회담에서 군과 산업단지 개발과 연합국 방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며 특히 양국은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벨라루스에 가장 현대적인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현대식 농업과 여객 장비, 기타 공학 제품의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는 일찍부터 러시아의 최우방인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서 러시아 편에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통화에서 러시아에 정당한 이유 없고 부당한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적, 인도주의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오늘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과 협력해서 취하는 조치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서 양측의 협상에서 특정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다고 우리 쪽 교섭자들이 자신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은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사실상 매일 이어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이날 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루카센코 대통령과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참전 지원자들을 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북서부 루츠크의 군사 비행장을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이 같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들에 대한 공격은 전쟁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열흘 이상 러시아군의 포위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마리우폴의 부시장은
러시아군의 폭격과 포격이 계속되고 있고 도시가 사라졌다고 해야 할 지경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Серце розривається від того, що окупанти зробили з нашими містами, з нашою державою.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믿을 만한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의료시설 등에 대한 공격만 29건에 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려는 자원자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Надо пойти им навстречу и помочь им перебраться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동 출신 16,000명을 포함해 많은 자원자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온 외국인 의용군이 지난 6일 기준 약 2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은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 또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석탄 수입에서 가능한 빨리 자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3분의 1로 줄이고 2021년까지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에서 독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국방력과 기술 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합의하고 회원국 간의 군사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방위산업체와 에너지 관련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전인 지난 2월 22일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석유기업 쉐브론, 그리고 대체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 주식 15,000달러치를 매입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중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비롯해서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입니다. 쉐브론과 넥스테라 에너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연방은행 주식 거래 명세를 정확한 액수가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고하고 있어서 그린 의원이 이번 거래로 얼마나 이익을 거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컨스티튜션은 보도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뉴욕 맨하탄 연방지원이 유명 컬럼니스트 이진 캐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소송을 시간 끌기용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결정문에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불신감과 편견을 조장하려는 무익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캐플런 판사는 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캐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소송에 대해서 맞소송 전략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진작 끝났어야 할 재판이 지금껏 늦춰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수호 성인인 패트릭을 기리는 성 패트릭스 데이를 앞두고 시카고강이 초록색으로 물듭니다. 시카고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카고강 도심 구간에서 강물 염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오부터 3시간에 걸쳐서 기념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성 패트릭데이 축제 기간에 앞서서 시카고강에 초록 염료를 뿌리는 행사는 60년 전인 1962년부터 이어져 온 시카고의 오랜 전통입니다. 배관공 노조인 시카고 플러머 유니언 소속 회원들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돌며 초록색 염료를 뿌리는 작업을 보기 위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는 올해 미국 최고의 성 패트릭데이 축제 도시로 필라델피아를 꼽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린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당선인 직속의 국민통합특위와 2개의 태스크포스, 그리고 7개 분과의 인수위로 구성될 예정인데 늦어도 2주 안에 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닻을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것을 고려하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동되는 겁니다. 먼저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대응 TF와 청와대 개혁 TF가 별도로 꾸려집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대통령실 이전 등을 TF에서 맡게 됩니다. 정책을 만들어 나갈 전문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등 모두 7개 분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위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또 확정된 대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구성의 윤곽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 역대 인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 그리고 위원 24명으로 꾸려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사나흘 안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확정하고 2주 안에 위원 인선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권 인수위가 아마 2주 걸렸죠? 2주보다는 당기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당선인 집무실과 인수위원들 사무실이 함께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장제원 비서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금융연수원엔 기자실과 기타 지원 인력 사무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서일준 의원이 임명돼 인수위원 후보군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비서실의 추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총괄 보좌역에는 재선의 이철규 의원, 특별 보좌역에는 박수영 의원과 이도훈 전 제1기획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보좌역은 당선인의 정무적 결정을 돕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생길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의 핵심 업무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상징적 의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추진을 했었지만 경호 등의 문제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가능할지 KBS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절차 첫 논의인데 집무실 이전 문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집무실은 당연히 공약에 따라 이행되는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부처에 군림한다며 이를 해체하고 새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난다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검토 끝에 장기 과제로 남겼습니다. 정부청사의 경호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고 청와대 지하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점, 대통령 이동 때 교통통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이번엔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보안 설비 등이 구축된 정부 서울청사 총리실을 집무실로 하고 청와대 조직도 규모를 줄여 입주하겠다는 게 현재 구상입니다. 인수위에 청와대 개혁 TF가 구성되면 곧바로 검토에 나설 계획인데 경호와 비용 문제 해결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어제 2시간 동안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설이 나오는 터라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은 국정 전반을 얘기했다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역시 KBS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이틀 만에 2시간 동안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국민통합 방안, 데이터 산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안 대표는 밝혔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안 대표는 국정 전반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맞춰본 것이라는 표현으로 오찬 회동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상태라 안 대표의 인수위원장설이 나오는 상황.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장 자리를 포함해 구체적 인선 얘기는 없었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두 분이 인사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거 하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 발표 시점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뤄진 안 대표와의 회동에서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하지 않은 것이라 다른 인물이 인수위원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틀째였던 어제 주요 국가의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상견례 성격의 짧은 통화 만남이었지만 외교 기조는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관계 개선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의 대일 관계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KBS가 보도합니다. 당선 첫날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에 이어 어제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당선인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15분간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한반도 사안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안은 합리적으로 해결해가자 했고 이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정상회담에 응해오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새 정부의 기조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地域や世界の平和安定繁栄を確保する上で不可欠であるということ、さらには日米韓こうした3カ国の連携が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 윤 당선인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만나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전달받았습니다.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시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중국이 경계하는 사드 배치 등을 언급해왔던 윤 당선인은 비공개 발언에선 뼈있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중국이 책임있는 세계 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기를 국민이 기대한다고 했다고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뒤이어선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서는 양국 관계가 혈맹에 걸맞게 다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측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르면 한국 시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주말을 맞아서 인수위 인선안을 짜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국 시간 10일 공식 일정 없이 인수위 인선과 국정 운영안을 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가열찬 선거운동으로 지쳐 있었다면서 하루 이틀 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는 여러모로 인연이 얽혀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적폐수사 발언으로 대립각은 세울 일도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면서 조만간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윤 당선인 역시 문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며 빠른 시간 안에 회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통령이 뵙고 또 뵙고 나서 일하다가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만남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청와대를 찾게 되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그 사이 신부는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야당 대선 후보로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달라졌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싸던 인물이 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세워 대선에서 당선된 뒤 다시 청와대를 찾는 겁니다. 게다가 대선 과정에서는 윤 당선인이 집권 이후 전 정권의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으로 문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물론 이번 회동은 당선 축하와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자리이기에 묵은 앙금을 털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명했듯이 발언이 와전됐다는 정도로 해명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적폐 수사 발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180도 달라진 신분으로 청와대를 찾는 윤 당선인의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뉴스 1부.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은 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공일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와 기술주들의 약세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29.88포인트가 하락한 32,944.1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55.21포인트가 떨어진 4,204.31, 나스닥 지수는 286.15포인트가 빠진 12,843.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이란과 핵 합의 당사국들 간의 핵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 31센트가 오른 배럴당 $109 3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여파가 크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망치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는 점을 시사한다며 높은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올해 미국인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0.7%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내년 중 경기 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대략 20에서 35%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 EU 역시 러시아의 최애국 지위를 박탈해서 러시아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에서도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철과 철강 수입을 막고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G7, 나토의 러시아 최애국 대우 박탈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며 EU 회원국 다수는 이들과 중복됩니다. EU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고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앞으로 제재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 국영 매체 채널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트윗과 스푸니트니크 등 두 개의 매체 채널만 유럽에서 차단해왔지만 지역과 대상을 모두 넓힌 것입니다. 유튜브는 또 러시아에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모든 행위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튜브가 금지하는 폭력적 사건에 대한 콘텐츠 규정에 해당된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유튜브 등의 차단 조치를
부당한 검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보이콧 선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러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빈시케라 소니 픽처스 사장 겸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이 회사가 러시아에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포함해서 기존에 계획된 가정용 컨텐츠 배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니가 재작년 말에 인수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자회사인 크런치롤이 러시아 내 서비스도 함께 중단이 됩니다. 또 카멜과 럭키스트라이크 등 유명 담배를 보유한 영국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터바코 BAT 역시 오늘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AT는 오늘 성명을 내고 현재 환경에서 BAT의 러시아 내 사업 소유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우리는 국제법과 지역법에 따라 러시아 내 사업을 신속히 이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법인의 러시아 영업 부분을 매각할 때까지 2,500여 명의 러시아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킹슬리 휘턴 CEO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담배 시장에서 거의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BAT는 지난 9일 러시아 내 모든 신규 자본 투자 계획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 식량기구 FAO가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식량과 사료 가격이 8에서 20%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FAO는 성명에서 밀과 보리를 수출하는 주요국 두 곳의 농업이 차질을 빚으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며 이미 지난달 FAO의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보리의 공급의 19%, 밀의 14%, 그리고 옥수수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A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50개 나라가 영양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대와 페달 등 수동 제어 장치가 아예 달리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차에 이런 전통적인 조종 장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없앤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업체는 다른 안전 규제를 충족할 경우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제작 그리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안전 규제로는 자율주행차도 현재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높은 수준의 탑승기행 보호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020년대 내내 교통부의 중요한 안전 임무 가운데 하나는 안전 기준이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개발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일일 것이라며 새 규정이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확고한 안전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과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는 지난달 도로교통안전국에 수동 조종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 크루즈 오리진을 도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월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전월보다 더 둔화했습니다. 미시간대는 오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예비치가 59.7로 전월 확정치 62.8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62.0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3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54.4로 전달의 59.4보다 하락했습니다. 리차드 커틴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심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속화된 인플레이션 조정 소득 감소로 계속 하락했다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인 재정 여건은 1940년대 중반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비율로 악화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고용시장을 제외하고 경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메이저리가 직장 폐쇄가 종료된 뒤에 첫 번째 자유계약 선수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지난해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우완 투수 드루 베르헤이건과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매체들은 총액 $550만 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르헤이건은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에서 뛰었었고 2020년 일본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이 클레이턴 컬쇼는 다저스로 돌아갑니다. 디 어슬레틱의 칼럼니스트인 켄 로젠탈은 컬쇼가 다저스와 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메이저리그 전문 칼럼니스트인 존 헤이먼은 계약 규모가 $1,700만 달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앞서 ESPN은 컬쇼가 2022년 다저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정이 됐던 자완투수 카를로스 론돈이 직장 폐쇄 해제 직후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ESPN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론돈과 2년 총액 $4,400만 달러의 FA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론돈은 2015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만 42승 38패, 평균 자책점 3.79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2020년까지는 단 한 번도 두 자리 승수를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해 24경기에 출전해서 13승 5패에 평균 자책점 2.37의 특급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다저스 등에서 활약하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73승을 거뒀던 투수 오달리스 페레스가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SPN은 페레즈가 도미니카 공화국 자택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페레즈는 98년 아틀란타 브레이브에서 데뷔했고 2002년에 LA 다저스로 트레이드돼서 전성기를 누렸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지역에 따라서 시속 15마일의 바람도 불겠습니다. LA의 오늘 밤 최저기온은 51도, 버뱅크 55도, 토렌스 52도, 롱비치 53도, 플러튼 50도, 샌디에고는 52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호놀룰루의 오늘 밤 최저기온은 7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 끼면서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